삶에 대한 경전 3경 시작해서 어, 오늘 18장 책에 대해서네요. 지금 우리가 이 줌으로 미국, 뭐 포항, 일산, 용인, 대전 이렇게 금산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거 근원의 근원을 찾고 가 보면 뭐의 덕택이에요? 뭐 답을 다 말했나? 과학, 응? 생각, 상상력, 상상력? 네. 네, 상상력만 있어도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행동, 행- 필요, 문자, 책, 예, 언어, 후크샘님, 그리고 우리 뮤지컬님 정도는 눈치가 있어야 뭐, 앞에 내가 책에 대하여 얘기를 했습니다. 책이다. 언어가 책 아닌가요? 책을 글로 쓴 게, 언어를 절로 쓴 게 책이고. 아닙니다. 네. 어, 맞아요. 문자, 언어, 책의 덕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달나라를 가고 AI가 우리 앞에 와 있고, 아니, 함께 지금 이미 하고 있고, 또 이런 옷을 입고 있고, 이런 시계를 차고 있고, 지금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인간의 수명이 100세가 되고, 달나라까지 가고, 화성까지 가려고 하고, 이게 근원을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문자 책이에요, 책. 책이 없었으면 지금 21세기 문화 문명은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뒤져봤어요. 인간 최고의 발명품이 뭘까? 이게 책인가 보다, 문자인가 보다 하고 찾았더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뭐가 인간 최고의 발명품일 것 같아, 인류의? 대충. 문자, 예, 문자 또, 그림, 그림, 어, 돈, 불, 돌, 불, 불, 아, 불, 예, 불은 들어가요. 불은 들어가요. 언어, 언어. 말, 이제 종, 사람마다 그 세 개를 선정하고 다섯 개를 선정해. 조금씩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종이, 음, 불, 바퀴. 인쇄술, 어, 예, 맞아. 인쇄술도 들어가요. 또 어떤 사람은 인쇄술, 나침판, 화약, 아, 화야, 이렇게 다 다른데 융합하는 빠뜨리지 능력, 않는 게 있어요. 다 조금씩은 다른데 빠뜨리지 않는 게 하나 있더라. 그것이 뭐냐면 종이와 문자와 책이야. 이건 음, 하나잖아요. 종이와 문자와 책은 이건 하나로 보면 문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남겨서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었다. 지식의 축적, 기술의 축적, 정보의 축적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 문명은 다르지 않을까? 음. 우리 김계선미 박사님이 미국 가서 박사하고 교수하고 저기 대학에서 날리는 것은요. 책을 읽어서 그래요. 그 도시 빈민에서 줄 서가지고 화장실 다녔는데 책 안 봤으면 없죠. 지금 저런 삶은. 응? 우리 ALP만 해도 이거 ALP 프로그램이 어디서 왔지? 라고 뭐 말할 수 있겠지만 뭐 상상력이다, 경험이다, 축제다 하지만 더 근원의 근원을 들어가 보면 상당 부분이 책이지 않을까?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전원 유치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책을 읽고 여행하고 그것의 축적으로 쌓이고 쌓여서 지금과 같은 전원 유치원 시스템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제가 아프리카를 가봤는데요.
케냐의 어느 이렇게 시골 마을에 이렇게 갔고 거기에 조그마한 박물관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옛날에 사용했던 기구들이나 도구들, 이 옷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발전해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옷 벗고 살았잖아요. 근데 많이 발전해 있어. 근데 왜 이 문명을 이어받지 못했을까? 어? 왜 발전시키지 못했을까, 이 사람들은? 왜? 어느 시대 때는 우리나라가 비슷해. 응, 토기 뭐 이런 거 비슷해. 근데 왜 발전을 못 시켰을까? 문자가 없어서. 이 사람들은 말만 있었지 글이 없었어요. 문자가 없었어요. 문자가 없으니까 책이 없죠. 근데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책의 백성이라고 하는, 책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것은 문화, 문명, 기술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책 가졌잖아요, 책.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은 책을 갖고 있어, 책을. 그래서 전수가 매뉴얼이 가능해, 매뉴얼이. 멀리 있는 사람도 이 책을 읽으면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아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고, 군대는 어떻게 가야 되고, 성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매뉴얼이 가능했다니까. 뭐가 있으니까? 문자가 있었어. 그래서 최초의 책이 뭐게요? 최초의 책이 우리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점토판. 점토판. 이게 최초의 책이더라고. 기원전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5200년 전에, 5000년 전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이 이제 이게 공식적인 최초의 책이야. 인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것은 진짜 책이라고 반전에 넣더라고. 나는 점토판이 이만한 줄 알았어. 요번에 찾아봤더니 명함 크기래요. 명함만한 크기더래. 이렇게 손바닥만한 크기야. 스마트폰만한 크기야. 그래서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나무를 뾰족하게 깎던가 철을 뾰족하게 깔아서 이제 이게 연필의 기원이죠. 점토판에다가 글씨를 쓴 거예요. 글씨를 써서 햇빛에 말리거나 아니면 구워가지고 그것이 모아져서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술이 늘어가지고 실력이 늘어서 문자를 해독까지 했잖아요. 그 내용이 뭔가. 그래서 최초의 문자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설령 문자, 쐐기 문자. 왜?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쐐기처럼 생겼어요. 어디 나무를 이렇게 고정시킬 때 이렇게 쐐기를 박잖아? 그 쐐기처럼 생겨서 쐐기 문자라고 그러더라고. 설령 문자야. 그래서 최초의 문자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3000년 전에 요만한 점토판에서 생겼어요. 그 내용을 해독을 했어요. 최초의 문자가 뭘 기록했게요, 이 사람들이? 여하튼 남아있는 건 계약서야, 계약서. 계약서. 쌀을, 밀가루를, 밀을 얼마를 줬다. 두 번째는 매뉴얼이래요, 매뉴얼. 사용법. 뭐는 뭐 어떻게 사용해라. 가끔 왕의 문서가 있고, 계약서 내지는 매뉴얼, 사용 매뉴얼, 내지는 왕의 지시. 이것이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최초의 책이야. 점토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뒤져보면 점토판으로 쫙 꽂아놓은 게 있어요. 책처럼. 근데 그게 발견할 때 이렇게 쭉 있는 점판을 통째로 발견을 해요. 그래 이것을 판독을 했다니까. 해독을 했다니까. 이게 인류가 갖고 있는 최초의 책, 최초의 문자예요. 그러면 이쪽 중국 사람들은 이쪽 동양 중국에는 이런 문자가 없었냐? 있었죠. 그 우리 서실에 가면 얼마 전에 해군 대령이 전역을 하고 정말 이 사람은 열심히 썼어요. 일주일이면
5일은 나와서 이 서실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서각도 하고 열심히 썼는데 갑작스레 폐암이 온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1년 전인가? 1년 반 전에 이 사람이 죽게 돼요. 60에 죽나? 아, 59에 죽나?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쓰던 글씨가 있거든요. 근데 글씨 무슨 채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못 보던 글씨체고 글씨체가 굉장히 이뻐. 죽간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죽간체라는 거야. 죽간체. 근데 죽간이라는 말은 들어봤으니까 이게 죽간체예요? 왜냐면 최초의 문자가 최초의 책이 중국 사람들은 어디냐면 죽간 대나무에다 글씨를 썼어요. 대나무를 이렇게 이제 끊어서 반드시 이렇게 열면 이렇게 쪼개면 가운데 그 하얀 판 위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썼어. 그러니까 한문이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쓰여진 것은 가로로 쓰고 세로로 쓴 이유는 죽간체부터 책이 시작이 돼서 위에서 아래로 쓰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 메고 하나 메고 하나 메고 해서 요만한 대나무를 써서 메고 하니까 형상화 하니까 뭐가 돼요? 한문으로 이렇게 돼서 책 이렇게 되는 거야. 책이라는 말이 죽간체의 형상화야. 근데 이게 우리 중국에서는 이 동양에서는 발견된 최초의 책이 죽간체예요. 죽간이야, 죽간. 근데 이 죽간은 비가 오는 지방에서는 습기가 많은 지방에서는 대나무가 썩잖아요. 대나무가 썩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이 그 글씨가 이렇게 깊게 배이지 않아서 흐르는 거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게 이제는 책을 쓸 때 어디다 썼냐, 글을 쓸 때 어디다 썼냐면 비단에다가 쓴 거야. 근데 비단은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여러분들 우리 역사 한번 또 되돌려볼까요? 여러분들 종이 누가 발명했어요? 기억 안 나요? 중국에서 발명했어요. AD 110년, 2세기에 110년경에 115년경에 환관 채륜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이제 채륜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빠구고 이 천을 막 찢어서 뭉개서 나무에서 나오는 액을 돌에서 나오는 액을 막 이제 본드지 요즘으로 말하면 섞어가지고 물에다 풀어서 쫙 펴가지고 말려서 최초의 종이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것이 지금 21세기 문명을 이끌어내는 어떤 끌어들이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 종이의 발명이라는 게. 근데 그 종이 발명한 기술이 유럽으로 가는데 몇 년이나 걸리냐? 1000년이 걸린다니까? 왜? 유럽에서는 1100년에 돼야 종이를 발명해요. 그럼 종이 이전에 뭐 썼냐? 그 사람들은 양피지 썼죠. 자, 그럼 그 양피지가 어디서 왔냐? 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뭘 했다고 그랬죠? 종이 대신 책을 글을 어디다 썼다고 그랬죠? 돌판. 이집트 사람들은 뭘 발견했냐면 어느 날 파피루스,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을 발견해. 식물.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저기 우리 그 에, 나무같이 이렇게 나무 껍질처럼 생겨서 속 나무 뺏긴 것처럼 그게 종이 같은 느낌인데요. 거기다가 색칠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요렇게 생긴 나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갈대. 갈대처럼 생겼고 또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 뭐야 그 화문석 만드는 게 뭐지요? 화문석 만드는 게? 그 풀 이름이 억새, 옥새라고도 안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지? 아, 왕골. 왕골, 왕골처럼 생겼어요. 왕골처럼. 갈대 왕골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걸 발견해서 어떻게 하냐면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속살을 물에다 풀고 합해서 꽉 누르면 이렇게 붙어서 펴진다는 걸 발견한 거야. 그게 이게 최초의
종이가 되는 거죠. 그래 거기다 글씨를 썼어요. 근데 이것이 다른 나라로 못 넘어가 가게 아주 요새 컴퓨터 뭐 드램 뭐 이런 기술이 넘어가 AI 기술이 안 넘어가게 특허 기술이 안 넘어가게 그냥 삼엄한 장치를 하니까 이쪽 그리스나 로마 이쪽의 사람들이 새롭게 발견하는 게 있어요. 야, 정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가죽에다가 뺏겨가지고 글씨를 쓰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뭐가 나와요? 양피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파피루스에서 전해진 말이 페이퍼예요. 페이퍼. 그래서 파피루스 페이퍼. 그러니까 페이퍼라 종이라고 하는 말은 파피루스에서 온 거예요. 근데 기술이 안 넘어가니까 이쪽 사람들도 열심히 찾은 거예요. 종이를. 남겨야 되니까 이제는 글이 생겼으니까 글을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남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발견하는 게 양피지야. 양의 가죽이야. 염소 가죽이야. 소 가죽이야. 그래서 우리 어느 날 발견하잖아요. 성경에 도마복음을 뭐 흠난 동굴에서 발견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커다란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발견해가지고 해독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양피지로 전했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경을 읽었다. 응? 내가 온 것은 기쁨의 해를 전하려고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려고 했다. 이사야서를 읽었다고 하는 성경은 지금 이런 성경을 읽은 게 아니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양피지를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읽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 복음이 뭐가 없었으면 책이 없었으면 이렇게 전해질 수가 없죠. 기독교는 특히 유대교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체계 종교라고 그러거든요. 선교사들이 선교를 할 때 어디를 들어간다 할 때 제일 먼저 뭐 갖고 들어갔어요? 그냥 안 갔어요. 뭐 갖고 갔죠? 성경을 갖고 들어갔어요. 근데 세계 최초로 선교사가 그 나라를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우리 조선이야. 함경도 지방에 처음 중국에 있던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성경이 이미 와 있었어요. 또 아펠셀러 언더우드가 들어올 때 성경을 갖고 들어왔다고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그럼 그건 누구냐? 우리 옛날에 얘기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 사절단으로 가가지고 성경책을 선물로 받거든, 일본 사람한테. 그 선물을 받고서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야, 이래야 우리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조선은 끝났어. 새로운 시대가 오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니까 삼족이 멸하게 생겼으니까 동생이 일본으로 가가지고 형 어떡하려고 그래 들어갑시다 하니까 동생의 만류들 부르치고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이수정이가. 그래서 아펠셀러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성경을 갖고 들어온다.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뭐 갖고 다녀야 돼요? 성경책 갖고 다녀야 돼. 성경책 안 갖고 다니면 그 새끼 기독교 신자가 아니야. 작아야 작아. 성경책 들어도 어떻게 들어야 돼? 다 이렇게 들어야 돼. 이렇게. 어?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건 작아야 작아. 책이 내 안에 들어왔다.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 이 나라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회사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돌판을 받았다. 저는 어떻게 읽냐면 책을 만난 거예요. 인간 사용 매뉴얼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0계명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10계명이 그 나라만 있었냐고요. 곳곳에 있었죠. 곳곳에 있었죠. 있던 것을 어느 책을 받았거나 어느 선생님을 만났거나 또 책을 받으려면 선생님을 만나야죠.
응.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 자기 고향에서 떠났다.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고 하나님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나 하나님께 지시할 땅은 뭐예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기술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삶의 원형이잖아. 우리 김기선미 박사님 연구하는데 책 갖고 연구할 겁니다. 이미 나보다 먼저 쓴 논문들을 보지 않고 연구할 수 있는 길은 없죠. 거기 축적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은 논문을, 나한테 맞는 논문을 발표하는가, 그 발표한 것을 내가 얼마나 빨리 읽느냐, 잘 읽느냐, 제대로 읽느냐. 그래서 옛날에 이어령 박사님이 지혜 최전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책으로 나온 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우리는 책으로 나온 것도 빠르잖아. 이미 저기 하늘바람님 맞죠? 책으로 나온 건 이미 여러분 우리 김기선미 박사 수준에서는 이미 늦은 거지요? 그렇죠. 예. 이미 가공이 끝난 거래. 그것은 요리가 된 거라는 거예요. 요리하기 전에 원재료를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 원재료를 만나면 뭐냐? 그것은 논문이나 뭘로 이렇게 자료나 이런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빨리 받아서 내 식대로 내가 편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편집, 요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은 편집이라고 한번 우리 얘기했었으니까. 자, 이 책 뭐 한 거죠? 편집한 거예요. 이거 편집한 거예요. 자, 이렇게 책으로, 그러면 이런 책은 어떻게 됐냐? 그렇게 두루마리로 전해지다가 이 지식의 폭발이 일어나는데 획기적인 것은 이렇게 책을, 이제 우리는 책하면 이거잖아요. 돌판, 이거 책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책이야? 그럼 이렇게 나온 책은 이걸 코덱스라고 그러거든요. 코덱스에 이렇게 한쪽을 묶었고 한 손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걸 코덱스 인쇄, 코덱스 제본 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코덱스야. 한쪽으로 묶었어. 이것이 인류 발명 발명 중에 이대한 발명이라는 거야. 이걸 하면서 지식이 축적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손으로 넘기고 한 손으로 메모를 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네요. 우리는 당연히 책하면 이거잖아요. 책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읽을 때 이 사람들은 이런 책을 읽은 게 아니고 바울이 성경을 갖고 와서 읽은 건 이런 코덱스 방법에 이런 넘기는 게 아니고 양피지였다니까. 이 코덱스 방법이 이해가 되는 것은 두루마리에서 코덱스로 넘어가고 코덱스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잖아요. 왜? 공의를 못 받아서. 그럼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축척이 되기 시작하는데 숨어서 필사를 했어요. 양피지. 그래서 필경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도원마다 뭘 했냐? 필사를 했어. 그럼 그전에는 뭘로 전했겠어요? 구두로 전했겠죠. 그럼 불경 같은 건 어떻게 전했냐? 구두로. 글이 없었으니까. 또 글이 있었어도 기록할 만한 게 없었으니까 어떻게 전했냐면 외웠대요. 외워. 500명이 외웠대요. 500명이. 근데 필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전했다는 거야. 그래 어떻게 전했냐 했더니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창조하시니 라에서 거꾸로 외워야 된대. 거꾸로. 대단했죠. 그걸 몇 명이? 500명이. 그래서 지금 필사한 것보다 그때 외웠던 것이 더 정확하게 전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더라고. 근데 이것이 이제 필사가 돼서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생애 동안 성경을 번역하거나 성경을 필사하는 일. 그래서 이제 이 획기적인 게 필사해서 손으로 쓰지 않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죠? 이제 여러분 아까 얘기한 인간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구텐베르그, 인쇄술의 발견.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인쇄술을 발견해서 찍은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그 구텐베르그보다 먼저 인쇄술을 발견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직지신경 해가지고 80년인가? 먼저 발견한다고 고려시대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19세기에 와서는 이제 진짜 지식의 대폭발, 책이 이제 인쇄돼서 출판업이라고 하는 인류사의 새로운 벤처 기업이 생기는 거예요. 출판업이.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런 글씨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전해져 온 거니까. 그러나 그대는 배워서 자기 아들 같은 제자한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쓰는 두 번째 편지예요. 이게 편지예요, 편지.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때 썼던 편지가 글이 축적이 돼서 대한민국에 이 시골에 사는 우리들한테 이게 전해진 거예요.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외조무 윤희계 외할머니로부터 배웠어 이게. 그러니까 이 집은 그 당시부터 책이 있었던 사람들이지.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책 읽는 집에 가서 다 모여가지고 책 읽는 거 들었어요. 이게 저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그럼 그 책이 뭐가냐? 누구네 집에 장에 가서 장화홍련전을 사왔어. 그래서 호롱불 밑에서 전부 다 모여있고 누가 읽었다니까? 그럼 막 울고 그랬어. 막 가슴 치고 어떻게 화도 내서 나쁜 년 막 이런 거 했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가 생겨서 연속극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 변사 안 봤죠? 변사. 무성영화에서 변사. 저 그 출신이에요. 그랬던 것이었다. 그것만 생각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들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자, 이제는 문자가 범람해서 전자책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PC 하나 갖고 다니면, 아이패드 하나 갖고 다니면 거기 책 몇 권 들어가요? 하기야 연결하면 뭐 이북이 다 들어오지. 메모도 하잖아 이제 거기다가. 자, 오늘 책에 대해서인데 요즘은 책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며칠 전에 방수 좀 하려고 유튜브에 방수 요령 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방수 요령이 수백 개는 되나 봐. 이 매뉴얼 북이 실제 자기가 하면서 했던 경험을 보여주면서 방수 요령. 그래서 지금은요, 지식의 총량이 12시간 간격으로 2배씩 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인류 최초의 책이 책 돌판에다가 흑판에다가 점토판에다가 글씨를 써서 말려서. 근데 그것이 지금부터 5,000년 전, 기원전 3,000년 전. 내용은 계약서와 사용 매뉴얼. 근데 지금도 보니까 사용 매뉴얼
하기가 다 사용 매뉴얼이지. 뭐 의술도 이게 사용 매뉴얼이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 미래에 도래할 문화 문명까지도 이 책을 통해서 전해져 오고 우리가 받고 또 책을 써서 전해고 이제 AI까지 왔고 달나라까지 가고 화성까지 가고 자 이것의 가장 근원을 들여다보면 책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책이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그 책의 덕택, 자동차도 책의 덕택, 차고 있는 시계도 책의 덕택, 지식의 축적. 자, 우리 그 조선 팔도 지리지를 쓴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이 전라 김정은. 누구요? 김정호. 김경호 말고 그 전에 이 사람이 전라도 지방을 별로 안 갔어요. 예, 경상도 지방을 많이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안동을 갔는데 이 사람이 쓰는 글귀 하나가 있어요. 안동 사람들은 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썼어. 옛날은 낭독이었거든요. 이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근데 소리를 안 내고서, 소리 내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소리를 안 내고 읽는 것이 이제 이런 방법으로 되면서 된 거거든요. 이 지식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느는 거예요. 근데 안동 사람들은 그 옛날에 우리 책을 읽었잖아요. 소리를. 그래서 그 집안에 책 소리가 읽는 소리가 들리면 그 집안은 일어나는 줄 알고, 그 집안에 책 소리가 그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집안은 망하는 줄 알아. 그걸 써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책이 들어왔다? 책이 안 들어온다? 책이 없다? 이건 우리 집안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앞으로 미래가 있냐? 과거가 있냐라고 하는 것은 박물관이고 그 나라가 미래가 있냐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이 얼마나 있고 도서관의 인구가 얼마나 와 있느냐. 우리 집안의 운명은 우리 집안의 어린아이들이 책을 얼마나 읽냐. 어떤 책을 읽느냐가 그 회사가 무슨 책을 읽냐, 무슨 논문을 읽냐, 무슨 연구원을 갖고 있냐, 무슨 연구소를 갖고 있느냐가 직결이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책이 이제 우리 때 와서 그림책이잖아요. 제일 먼저 만나는 책이. 그때부터 우리 애들은 책을 만나게 해서 개인의 머릿속에, 우리 집안의 가족 속에, 또 우리 나라의 회사에. 자, 책.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고 중요하다 주장을 해도 모자랄 것이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은 기술이니까 기술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그 책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책 안에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